골 욕심내지 말고 손흥민에게 패스한다. 풋볼 런던 토트넘 내부 상황 취재 독점 보도 해설. 신임 코치가 가져온 토트넘의 변화. 토트넘은 오는 9월 1일 이하 한국 시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 개막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1에서 1로 비겼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에버턴전에서 4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크게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내용과 결과가 모두 훌륭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력이 좋았다. 지난 경기도 좋았지만 그땐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했다. 에버턴전에선 점수로 보여줬다. 진정한 우리의 축구를 했다. 정말 좋았다. 또 상대가 잘하는 세트피스와 박스 안 플레이를 막았다.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경기였다. 고 기뻐했다. 단 불안 요소는 있다. 바로 주전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이다. 솔랑케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본머스로부터 영입한 공격수다. 이적료는 무려 6,500만 파운드, 약 1,140억 원.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다. 하지만 개막전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다. 그 여파로 지난 에버턴전에 결장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아직 뉴캐슬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즌 초반이기에 토트넘으로선 무리해가면서까지 솔랑케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스트라이커 히샬리송도 100% 몸 상태가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은 프리시즌에 많이 뛰지 못해 컨디션이 안 좋다. 90분 뛸 상태가 아니다. 고 밝혔다. 지난 에버턴전엔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솔랑케가 나오지 못한다면 에버턴전에 이어 뉴캐슬전도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두는 손톱 작전을 써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효과는 검증됐다. 손흥민은 에버턴전에서 토트넘 4-3의 3 포메이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이어 2골이나 터뜨렸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 공까지 뺏어내며 득점했고 역습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며 두 번째 골을 완성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손톱은 성공적인 전술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최전방 공격수에서도 무리 없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높이 산다. 에버턴전 대승 후 손흥민은 우리 팀 선수 중 전방 30m 안에서 가장 압박이 뛰어나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내가 부여한 임무를 즐겼다.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도 훌륭한 마무리로 상대를 위협했다. 며 자신의 노림수가 통했음을 설명했다. 2. EPL 감독 연봉 순위 공개. 포스테코글루 빅6 입성했다. 셀틱 연봉 2배 이상 88억 오른쪽 화살표 압도적 1위 펩 354억 오른쪽 화살표 본머스 감독은 17억. 이 매체는 축구에서 연봉은 큰 역할을 한다. EPL 감독들은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이 있고 감독들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때문에 그들은 많은 보상을 받는다. EPL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감독 중 하나다. 세계 최고 리그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감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었다. 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스승인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은 얼마일까? 포스테코글루는 감독 연봉으로 빅6 입성에 성공했다. 그의 연봉은 500만 파운드, 88억 원로 EPL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코틀랜드 셀틱 시절에 받은 연봉에서 2배 이상이 올랐다. 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는 EPL 생활을 즐기고 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이라는 배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연봉은 500만 파운드다. 셀틱 시절에는 200만 파운드, 35억 원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에서 재정적 보상을 받고 있다. 이것이 잉글랜드 일부 리그의 매력이다. 고 분석했다. EPL 감독 연봉 1위는 역시나 모두가 예상하는 그 감독 맞다. 맨체스터 시티 황금기를 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다.
그의 연봉은 무려 2천만 파운드, 354억 원, 다. 압도적 1위다. 2위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연봉은 900만 파운드, 159억 원, 보다 2개 이상이 많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용과 영향력이 연봉에서도 느껴진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나고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아르네 슬롯 감독의 연봉은 620만 파운드, 109억 원로 5위를 차지했다. 강등 위기를 겪고 있는 에버턴의 션 다이치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같은 500만 파운드를 수령한다. 위외의 높은 순위다. 위외로 낮은 순위도 있다. 부자구단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다. 선수 영입에 역대급 돈을 쏟아부은 첼시다. 하지만 감독 연봉은 짜다. 마레스카 감독은 420만 파운드, 74억 원, 위 연봉으로 10위에 머물렀다. 황희찬의 스승인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은 150만 파운드, 26억 원.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100만 파운드, 17억 원로 하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3. 원하는 팀이 없나? 토트넘, 계급 2명. 아직도 판매가 안 됐다. 떠날 준비 중. 유럽 축구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9일 한국 시간 지오바니 로셀소와 세르기오 레길론이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고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크고 작은 영입을 성사시켰다. 우선 도미닉 솔랑케를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다. 토트넘은 본머스에 6,500만 파운드, 약 1,150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왔다. 여기에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윌손 오도베르, 그리고 양민혁을 영입했다. 방출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리버 스킵을 레스터시티에 매각했고, 에메르송 로얄도 AC 밀란 유니폼을 입었다. 조 로드는 리즈 유나이티드로 향하게 됐다. 라이언 세세뇽, 탕기 음돈벨레, 자펫 탕강가, 이반 페리시치 등은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팀을 떠났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브리안 힐, 마노르 솔로몬, 알레오 벨리즈, 애슐리 필립스, 데인 스칼렛 등은 임대 이적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남아있는 잉여 자원이 있다. 바로 로셀소와 레길론이다. 먼저 로셀소는 2019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지난 2021에서 22시즌, 2022에서 23시즌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났지만 다시 복귀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자리는 없었다. 폼이 떨어지거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로셀소는 제임스 메디슨, 파페사르 등이 부상을 당하면서 중원에 공백이 발생하자 선발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복귀하자 다시 벤치로 향하게 됐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주전으로 뛴 경험이 없다. 로셀소는 토트넘에서 5시즌, 1시즌 반 임대 생활을 보냈지만 매번 교체 멤버로만 활약했다. 지난 시즌 역시 모든 대회 24경기에 나섰지만 정작 선발 출전 기회는 단 6번이 전부였다. 레길로는 2020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이적 초반 손흥민과 함께 좌측에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점차 입지가 줄어들었다. 잦은 부상과 코로나 등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해당 기간 라이언 세세뇽이 주전 자리를 꿰차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 결국 임대를 선택했다. 새로운 팀을 물색한 레길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등으로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임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팀을 떠날 계획이다. 올 시즌 PL위 이적 시장 마감일은 한국 시간 기준 8월 31일 오전 7시다. 해당 기간까지 토트넘이 2명의 선수를 떠나보낼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4. 충격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제대로 속았다. 결국 스페인 복귀 추진. 스페인 매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29일 한국 시간 로셀소는 현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출전 시간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토트넘에 잔류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를 어겼다고 생각한다 라며 현재 로셀소와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 대화가 사라졌고 로셀소는 선수단과 떨어져 훈련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셀소가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 로셀소는 2023에서 24시즌 공식전 24경기에 나섰는데 경기당 출전 시간은 27.8분에 불과했다. 제임스 매디슨, 27, 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잠시나마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이내 부상으로 그 역시 전력에서 빠졌다. 애초 로셀소는 지난 여름 프리시즌 동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극찬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가 보여준 경기력에 만족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토트넘을 떠나려 했던 로셀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얻자 토트넘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시즌 시작 전 약속했던 내용과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를 철저히 백업 선수로 여겼다. 로셀소가 부상으로 헤맸던 시기도 있지만 부상 복귀 후에도 출전 시간이 제한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틀어진 로셀소는 잉글랜드를 떠나 스페인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로셀소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레알 베티스가 그와 재회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9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레알 베티스는 6월부터 미드필더 영입 최우선 순위로 로셀소 영입을 추진해왔다. 그는 며칠 안에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나빌 페키르 30일 레알 베티스가 이적하면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인 로셀소는 로사리오 센트랄, 파리 생제르맹, 레알 베티스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19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창의성과 정교한 패스 능력을 겸비한 그는 중원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아 레알 베티스에서는 상당한 득점력도 뽐냈다. 다만 토트넘 입단 후 어느 감독 밑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토트넘이 로셀소를 영입하기 위해 임대료 포함 4,800만 유로, 약 713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는 잦은 부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로셀소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5년이나 흘렀지만 5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08경기 출전에 그쳤다.